안녕하세요. 디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캐디안에서 3차원 수정에서 축회전, 로프트, 수입이라는 기능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캐디안을 이제 실행을 해서 항상 들어오셔서 하셔야 될 게, 지금 위에 있는 옵션에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항상 변경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밀리미터로 변경을 하셨으면 이제 닫기를 눌러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미터로 변경을 했을 때 여기 보여지는 요 모눈 종이 같은 요 한 칸의 치수가 이제 1mm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mm로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3차원 수정에서 보면 이제 축회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축회전이라는 기능을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회전을 눌렀을 때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축회전, 레일 축회전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축회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면 종이컵 모양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종이컵을 이제 축회전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게 이 종이컵 모양이 앞면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앞면을 확대를 해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위에 지름이 8.4 그리고 밑에 지름이 6.1로 되어 있는데요. 항상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배운 이 대칭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종이컵의 모양을 보았을 때 위에가 8.4에 밑에가 6.1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높이가 9.8이죠. 선형에서 직선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제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이가 이제 9.8이기 때문에 높이를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선형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선형을 선택하셔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작업창에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좌표계에서 좌표계 지점에서 높이가 9.8이기 때문에 98을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98이라고 하는 98mm죠. 98mm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한 지점에서 치수가 이제 98로 되어져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되었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98mm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지름이 8.4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반지름의 길이는 4.2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선을 선택해서 좌측으로 4.2이기 때문에 42죠. 42를 입력하고 좌표기에 42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선택을 하셔서 그대로 수직으로 이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아래 지름이 6.1이기 때문에 밑에 지름은 3.05가 되겠네요. 자, 그럼 30.5로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종이컵의 반쪽을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축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그려진 이 9.8이라고 하는 게 종이컵의 중심점이죠.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양이 360도 아니면 이제 설정한 값에 맞춰서 그대로 축을 이동을 해서
그려지는 걸 이제 축회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번 이 종이컵의 모양을 옆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종이컵의 옆 모양을 보았을 때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옆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사실상 종이컵 안쪽은 파져 있기 때문에 종이컵의 두께가 이렇게 그려지고 나서 속은 비어진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려야 할 거는 이 종이컵의 외벽이 되는 선과 그리고 내벽이 되는 이 선을 지금 이렇게 표시한 모양대로 그리는 작업을 선과 이제 곡선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이 곡선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을 그렸을 때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모서리점 만들기를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그려지는 것이 직선으로 그려지게끔 변경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곡선이 직선으로 그려지는 걸로 변경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게 되면 직선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려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에서도 모양을 보시면 안쪽이 살짝 들어가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을 약 2mm 정도 톡으로 넣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벽 선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이 되는 선을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만들고 나서 이제 연결하기를 통해 선들을 전부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그려진 윗면과 밑면의 선은 이제 사실은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 둔 상태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선택된 색깔을 변경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 빨간 색깔로 선택된 이 선이 지금 가운데 그려진 이 9.8cm죠. 98mm의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축회전이 되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수정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축회전을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축회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축회전을 시킬 선형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자, 여기서 축회전을 시킬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방금 그려진 이 빨간 색깔 선입니다. 선을 선택하시고 완료, 축회전을 시작점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그린 98mm의 중간 지점인 선입니다. 선을 지점을 선택을 하셔서요. 지금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주시게 되면 자, 3차원에서 확인을 했을 때 옆면에서 그려진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360도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자, 요 밑에 아까 이제 2mm라고 했죠. 요 2mm까지 이제 뜬 상태로 자, 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2mm였기 때문에 요 지점만큼 공간이 띄어진 상태로 축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0도를 돌리게 되면 축회전이 완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완료가 되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선택을 했을 때 선이 솔리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을 축회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컵이 하나가 저희가 흔히 먹고 있는 이런 종이컵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목깎이를 할 거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해서 목깎이에서 목깎이를 통해서 둥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좀 더 컵을 부드럽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컵이 제작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이제 지우실 때는 컨트롤 A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그려진 컵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자, 다음번에 이제 다음에 배울 기능은 축회전에서 보면 레일 축회전인데요. 레일 축회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일단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일 축회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예시들을 제가 두 가지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윗면에서 보았을 때 하나는 제가 이제 그린 게 7개의 변수를 가진 이제 별 모양을 그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7개의 변을 가진 이제 다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린 건 이렇게 똑같이 그렸는데요. 한번 축회전에서 레일 축회전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뜬 이 객체 명령 표시창에서 보면 단면 선형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단면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앞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선택된 이 옆 라인을 이제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면 선형을 선택을 하면 지금 바로 레일 선형을 선택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레일 선형은 지금 첫 번째로 이 선택된 이쪽 단면 있죠. 이 단면이 지금 그려진 이 7변의 별을 이런 식으로 360도를 그려가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일 선형 선택을 하시고 축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그려진 요 중심점이죠. 중심점으로 해서 그려진 이 요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 한번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점을 잡고요. 그대로 수직으로 돌려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단면이죠. 그려진 요 단면이 지금 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7변의 별 모양을 그대로 360도로 돌아갔기 때문에 3차원에서 확인했을 때 이런 모양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레일 축회전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어떻게 그리고 이 레일 회전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냐에 따라서 모양에 대한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이런 그 레일 축회전 같은 경우 그래서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 어, 뭐 쓰시는 분들은 또 사용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축회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일 축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 거는 이런 모양으로 됐죠. 다음에는 축회전에서 레일 축회전을 선택해서 자 지금 보시면 단면 선형이죠. 단면 선형은 앞에서 보시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단면 선형 그리고 축회전을 한번 다시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단면 레일 선형 축회전 그대로 이어주시면 단면 선형에 맞춰서 이제 축회전이 이렇게 이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축회전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고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는 축회전 로프트 수입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프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아이콘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선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선들이 그려진 상태에서 모양을 옆에를 보았을 때 선에 맞춰서 그대로 모양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지름이 90이죠. 9cm에 밑에 지름이 60인 컵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높이가 90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90.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중간에 이 선택된 직선을 그린 거는 사실은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지금 작업을 하면서 이 그려진 선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다각형에서 변의 수가 8개인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요. 자, 이 다각형을 이동 툴로 이동을 해서 중심에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이 조금 더 사이즈가 크게 하기 위해서 한 65 정도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여진 것처럼 위에는 원형, 그리고 중간에는 다각형, 밑에는 작은 원형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거를 3차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한번 3차원 수정에서 로프트를 해보겠습니다. 로프트를 선택을 해서 보면 로프트 할 선형을 선택하라고 뜨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원, 다각형, 작은 원을 전부 다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완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완료를 선택하게 되면 로프트 스타일 단면 곡선 점의 개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직선이 단면 뭐 이런 식으로 눌러보게 되면 조금씩 변경이 되게 되는데 지금 축회전 로프트 수입이라는 기능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블렌드 다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 선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 변경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과 비슷한 거를 이 지점에서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각각 해보시면서 좀 더 맞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면 곡선도 이제 뭐 자동이냐 아니면 뭐 정확한 재정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면 곡선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점 같은 경우에는 단면 곡선에서 이 점의 개수에 따라서 이 곡면들이 조금 더 변경이 되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통에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해서 사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밑에에서 이제 끝점 닫기가 있고요. 닫힘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점 닫기로 해서 완료를 누르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로프트에서 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프트에서 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쉘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 윗면을 컵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윗면을 말 그대로 이제 홀을 뚫어야겠죠. 한 번 더 선택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윗면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보이는 것처럼 이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쉘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쉘 기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컵 모양 같은 경우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쉘 기능이 단순히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양이 이제 곡면이나 이제 좀 곡선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 쉘 기능을 했을 때 쉘 기능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쉘 기능을 해서 작업이 되지만 좀 다양한 모양의 형태를 이루는 것들은 쉘 기능이 아닌 이제 오프셋으로 해서 각각의 면들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만들어진 면들을 전체를 하치팝으로 해서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해서 촬영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로프트는 지금 보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말 그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렸을 때 나오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이제 원형으로 되면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이 다변형이죠. 이 팔각형에서 모양을 이뤄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원으로 다시 흘러 나오는 듯한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모양을 체크를 해지하시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때는 이 솔리드로 된 이 솔리드 파일만 내보내기를 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수입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이라는 기능도 보게 되면 이 캐디안 3D 같은 경우는 아이콘에 대해서 모양만 보았을 때도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수입 모양 같은 경우에도 선이 둥그런 모양으로 앞부분의 모양에 따라서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예제로 해서 지금 곡선에서 제어점으로 곡선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윗면에서 한번 이번에는 다각형에서 변의 수가 8개인 그대로 다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수입을 한번 선택을 하면 단면 곡선 선택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단면 곡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모양의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쿠키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쿠키에 대한 틀이 있죠. 그러면 틀이 지금 되는 거는 이제 요 다각형이겠죠. 다각형을 선택을 하셔서 완료. 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각형이 링이 빠져나가듯이 흘러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일은 요 곡선이 되겠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다각형의 모양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졌죠? 자, 지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입을 선택하시고 단면 곡선 선택, 레일 선택.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비틀기에서도 자유 형식이 있고 평면 형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규칙적인 이제 밑에 보면 끝점 뾰족하게, 시작점 뾰족하게, 양방향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택을 하셔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점이 뾰족하게, 뭐 양쪽이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모양이 어, 끝점에서 이렇게 달라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끝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규칙적으로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형식에서는 그냥 이제 자유 형식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끝점 닫기를 선택을 하면 끝점이 닫힘으로써 이 전체가 하나의 솔리드가 되게 됩니다. 하나의 솔리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안쪽에 뭐 원으로 된 구멍이 이 곡선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파져 있는 모양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끝점 닫기 체크를 해지를 하시고요. 완료를 선택을 하셔서 이번에는 원형을 선택하셔서 이 다각형 안에 들어가는 원을 하나를 또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 단면 곡선은 원이 되겠죠. 완료, 레일 선택, 이렇게 그대로 레일을 선택을 합니다. 완료.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완료를 누르게 되면 지금 3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보면 바깥쪽에는 이 다각형으로 그려진 수입 기능이 있고요. 이 안쪽에는 원형으로 그려진 수입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선택했을 때 보면 연결된 서피스라고만 뜨게 됩니다. 분명히 저희가 이제 서피스가 되면 3D 프린터로 출력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서피스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원과 겉에 그려진 이 선을 선택을 하셔서 각각 끝점이죠. 끝점에 있는 선들을 선택을 하고 평면화를 누르게 되면은 하나의 평면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 외벽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서피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대쪽에 오셔서 똑같이 또 끝점 선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이 다 됐으면 똑같이 평면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연산하기에서 합집합을 누르게 되면 아까는 연결된 서피스였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앞뒤가 막힘으로써 솔리드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로프트에서 하지 못했던 기능을 이 수입 기능을 통해서 이 안쪽으로 이런 곡선들 안쪽으로 이제 구멍이나 뭐 이런 이제 홈 같은 거를 팔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서피스들을 제작한 후에 각각 면들을 다 막고 나서 하나의 솔리드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의 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축회전과 로프트, 수익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기능들은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뭐 이렇게 간단한 모양들을 만들었지만 실제 제품을 설계하거나 이런 도면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들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블렌드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